네,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마지막 강의인 포트폴리오입니다. 이제 전부 다 모델링을 하고 잘 만들었다면 잘 마무리를 하고 잘 담아야겠죠. 그러한 작업들이 바로 이제 최종 작업인 포트폴리오입니다. 일단 먼저 포트폴리오를 만들기 전에 포트폴리오 레퍼런스 사이트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첫 번째가 비메오입니다. 비메오 같은 경우에는 인스타라 아니 유튜브랑 동일합니다. 근데 조금 더 영상에 특화되어 있고 조금 더 영상 작업자들의 약간 포트폴리오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어 3D를 한번 검색해 보면 이와 같이 영상들이 많이 담겨 있는 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형태는 유튜브와 동일하지만 조금 더 작업적인 느낌의 성향이 강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몇 개를 한번 좀 보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커피 광고나 아니면 이러한 약간 3D 작업에 특화되어 있거나 아니면 뭐 영상 아니면 사운드 이런 쪽에 좀 특화되어 있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웬만한 이제 3D 영상이나 아니면 3D 작업자분들의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에는 다 이 비메오 링크로 공유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튜브 링크보다는 대부분 이 비메오 링크를 비메오에 업로드하고 비메오를 통해서 공유하는 걸 자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곳을 통해서 다운받아 여기서 업로드를 하고 공유해 주시면 되고요. 또 다른 곳은 이러한 영상들을 올리는데 이제 이러한 영상들도 저번에 애니메이션 강의를 배우면서 전부 다 가능하죠. 네, 그래서 이러한 특히 비메오에 많이 올린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은 인스타입니다. 인스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영상도 많이 올라오지만 저는 영상보다 이런 컷들, 이런 캡처한 컷들에 조금 더 집중이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온다는 점. 그래서 예를 들어 이렇게 뭔가 의자를 모델링하거나 아니면 장소, 캐릭터 이런 부분들 아니면 이렇게 제품 모델링 같은 이러한 컷들에 조금 더 집중이 많이 되어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번 보시면요. 이전에 아이소메트릭이었었죠. 아이소메트릭을 한번 인스타에 검색을 해보면 다 나오죠. 저희가 이전에 작업해 봤었던 그런 작품들이 여기에 다 나오게 돼요. 좀 더 퀄리티 높게 디테일에 신경 쓴 이런 아이소메트릭 컷이나 아니면 이렇게 자동차에 캐릭터가 들어간 모델링이나 아니면 이러한 건물 모델링. 그래서 모션이 없는 컷들을 공유를 하거나 업로드하거나 할 때는 보통 인스타를 많이 사용을 하신다는 점, 사용한다는 점 알고 계셔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영상의 애니메이션이나 영상에 포커스를 맞춘다 그러면은
이 비메오를 통해서 찾아보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요. 비메오가 영상보다는 이런 모델링 후에 디테일한 조명이나 세팅, 네, 모델링 자체의 퀄리티 이런 부분들을 작업할 때는 이렇게 인스타를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가장 크게 이렇게 두 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외에는 당연히 유튜브가 있겠죠. 유튜브에는 조금 더 자유로운 느낌으로 많이 올라오고요. 특히 유튜브에서는 강의 형태가 많이 올라옵니다. 유튜브는 3D 모델링 작업을 할 때 그 작업을 할 수 있는 강의들이 많이 올라와요. 그래서 약간 쓰임새에 맞게 적절한 플랫폼을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상으로는 비메오나 유튜브, 그 다음에 이런 디테일한 컷들은 인스타그램, 그 다음에 강의 쪽 관련해서 굉장히 자유롭고 다양하게 올라오는 쪽으로는 커뮤니티나 이런 쪽으로는 유튜브를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조금만 더 깊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포트폴리오에는 총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이제 3D 했을 때 3D 분야에서의 포트폴리오는 가장 먼저 모션, 애니메이션 같은 모션이 들어간 그런 애니메이션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한 장으로 렌더링한 약간 뭐 부르는 이름은 특별하게 없고요. 뭐 디테일 컷이나 아니면 캡처 아니면 그냥 렌더링 이미지라고 보통 표현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총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저희가 한번 만들어 봤었죠. 최대한 모션도 많이 넣고 움직임도 많이 넣고 여기서 점점 더 이제 난이도가 올라가게 되죠. 일단 난이도로 친다면 사실 애니메이션이 조금 더 난이도가 높을 것 같고요. 이제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렌더 엔진의 좀 자유도가 많이 높죠. 자유롭게 렌더 엔진을 사용할 수 있어요. 왜냐면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도 물론 렌더 엔진의 자유도는 있지만 시간적인 한계가 너무 크죠. 한 장 하는데 최소 1분 이상으로 걸린다고 했을 때 그것도 샘플 수가 40이나 100장이 아니라 24, 24장으로 했는데도 한 장을 만들어내는데 1초도 아닌 24프레임 중에 하나를 만들어내는데 최소한 1분에서 한 5분 정도 걸리죠. 물론 여기에 예를 들어서 무엇이 있을까요? 포맷의 이제 크기, 예를 들어서 4K로 뽑는다거나 혹은 텍스처가 특히 이미지 텍스처 같은 부분들, 이미지 텍스처를 사용하거나 당연히 이미지 텍스처에는 노멀이나
러프니스가 들어오겠죠. 그 다음에 또 영향을 주는 요소가 무엇이 있을까요? 그 다음에 샘플 수도 영향을 주겠죠. 좀 더 퀄리티를 높이기 위한. 그 다음에 이제 프레임 수도 영향을 주겠죠. 기존에는 24에서 예를 들어서 눈에 좀 부드럽게 표현하기 위해서 60프레임으로 올리게 되면은 당연히 훨씬 더 매끄럽게 보이겠지만 시간은 더 많이 걸리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당연히 EV 엔진이 아니라 사이클 엔진을 쓰게 되면 실제 물리가 들어가고 여기서 만약 빛, 라이트죠. 라이트가 많아지게 되면은 그만큼 또 추가적으로 연산이 되면서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애니메이션은 렌더 엔진에 좀 영향을 받는 편이죠. 왜냐면 여기 이 애니메이션은 시간이 결정되기 때문에 렌더 엔진이 많이 중요합니다. 퀄리티에 비례해서 시간이 곱으로 늘어나요. 그리고 특히 렌더링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렌더 이미지 돌려서 한번 확인하면 끝이 나요. 하지만 영상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나오는지 분명하게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 렌더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시뮬레이션의 영역이랑 좀 비슷하다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쭉 돌렸다가 예를 들어서 이번에 만드는 애니메이션이 총 100프레임의 영상이라고 했을 때 당연히 한 번에 잘 되면 좋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쭉 돌려서 한 이틀이 걸려서 렌더가 됐어요. 렌더가 돌아가는 동안에는 그냥 컴퓨터를 그냥 그대로 놔주시면 되니까요. 예를 들어서 이틀, 48시간 꼬박 밤새서 이 렌더링이 끝났어요. 근데 확인해 보니까 50프레임에서 60프레임쯤에 좀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놓쳤던 부분들이 발견이 돼요. 그러면은 이 사이 구간을 다시 편집을 해서 처음부터 돌려줘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생겨요. 물론 이 사이에 50프레임까지 잘 나왔다면 여기서 편집을 하고 그래서 시간을 스타트를 50프레임으로 잡아주고 엔드를 60 잡아주고 그래서 이 구간만 다시 돌려주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되면 너무 좋겠죠. 근데 늘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는 경우들이 조금 더 많다 보니까 전부 다 돌린 다음에 문제가 발견했을 때 아예 다시 처음부터 돌리는 경우도 꽤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은 영화나 그런 부분들은 작업에 시간이 곱으로 들어간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렌더링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렌더 엔진에서 영향을 많이 받고요. 여기서 뭐 텍스처나 아까 옆에 있었던 이런 부분들, 이미지 텍스처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받으면서 조금 더 시간에 대한 자유도가 많이 높죠. 그래서 꼭 애니메이션이 아니라 아까 같은 아이소메트릭 같은 저희가 기존에 만들었었던 이러한 한 장 한 장을 만들 때는 이렇게 이 안에 모션을 주려는 의도가 없다면 이렇게 한 장으로 3D 툴에서 렌더 이미지에서 이렇게 한 장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션을 주기가 특별하게 어렵진 않아요. 시간이 많이 들어서 그렇고 좀 더 디테일한 작업들이 많이 들어가서 어려운 거지
방법 자체는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3D 쪽에서는 애니메이션도 많이 이제 진행을 하고, 이러한 것들은 이제 다 렌더 애니메이션 이 작업을 통해서 추출을 해서 포트폴리오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보통 별도의 뭔가 편집을 거치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린 편집은 전부 다 이제 렌더링을 돌려서 출력이 끝난 이후에 그래서 뭔가 특별한 템플릿에 넣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추가 작업은 있습니다. 보통 어떤 작업들을 하냐면, 렌더링에서는 원하는 이 빛 조명들을 통해서 원하는 모든 효과들을 낼 수는 없어요. 혹은 모든 효과들을 낼 수는 있어도 여기서 표현하기 정말 어렵지만 또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여기서 렌더링을 한 다음에 그러면 영상으로 나오겠죠. 뭐 형태는 다양합니다. AV나 아니면 MP4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영상들을 가지고 애프터 이펙트나 프리미어를 통해서 편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작업들을 거칠 때 이후에 이제 추가 작업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이 외를 제외했을 때는 뭔가 특별한 추가 작업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뭔가 한 가지를 좀 보여드리면요. 예를 들어서 이러한 장면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부분은 그냥 알고만 계셔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도 이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점, 이제 추가 작업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예를 들어서 애니메이션 I 눌러서 전부 저장을 해줄게요. 그 다음에 60프레임쯤에 이 오브젝트를 여기로 옮겨주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이동하겠죠. 그래서 요거를 렌더 애니메이션을 돌려줘요. 여기서 포맷 바꿔주고 H264로 맞춰주고, 그 다음에 렌더 애니메이션. 그리고 이제 이렇게 움직인 거를 찍고 나서 다른 방향으로 혹은 다른 오브젝트로 바꿔서 진행하고 싶을 때가 있죠. 예를 들어서 아이코스페어를 만들고, 큐버는 잠시 눈을 꺼줄게요. 예를 들어서 스케일이 변한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러한 움직임을 가진다고 할게요. 일단 잘 표현은 되었고요. 여기서 이거를 다시 한 번 더 촬영하는 방법은 여기서 카메라를 한 대 더 만들어 주거나 아니면 이거에 맞춰서 카메라에 적당한 움직임을 주면 좋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60프레임부터 움직인다고 해볼게요. 만약에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아까 있었던 큐브를 유지를 해주고 뭔가 카메라를 하나 더 추가하거나 이러한 느낌으로 가면 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냥 바로 이전 것들을 좀 지워주고 아니면 새로 이 블렌더 창을 열어서 큐브를 꺼주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두 가지 영상으로 만들어요. 뭔가 카메라를 더 추가한다거나 아니면 그런 변화를 주지 않고 그냥 영상 자체를 하나 더 만들어주는 거죠. 꼭 이 한 곳에서 다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러고 나서 두 개가 이제 렌더가 됐으면은 이렇게 프리미어로 가져와서 이렇게 가져오고 나서 지금 영상이 파일 이름이 똑같아서 저장이 안 됐네요. 한 곳에서 렌더로 결과를 보는 게 아니라 지금 보시면 이렇게 영상 두 개가 나왔죠. 프리미어를 통해서 이렇게 두 영상을 편집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 오브젝트가 움직이는 걸 나오고, 여기서부터는 이 오브젝트가 나오는 걸 두 개를 연달아서 붙여서 느낌을 내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조명이나 빛으로 다 커버가 되면 좋지만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한 부분들이 있다면 여기서 색깔이나 이런 부분들을 컨트롤 해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블렌더에서 이러한 분위기로 만들고 싶다면은 빨간색 조명을 추가하고 이 뒤에 바닥도 추가해 줘야겠죠. 플레인도 이 색깔로 만들어 주고, 이런 조명들, 그다음 뭐 채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만져줘야 됐지만 이 프리미어나 아니면 애프터 이펙트를 통해서 후속 작업을 거치게 되면은 훨씬 쉽고 빠르게 이러한 영상의 효과들을 좀 컨트롤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거를 전부 다 이 3D 툴에서 해결하지 않고 영상을 가져와서 영상 자체로 편집을 하는 그런 추가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디테일 컷에서 캡처 렌더링 이미지에서도 추가 작업을 거치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포토샵을 통해서 거치겠죠. 여기서는 추가 작업을 포토샵으로 거칩니다. 근데 이제 특별하게 포토샵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잘 담아야 되기 때문에 보통 템플릿을 만들고 이 안에 넣는 방향으로 템플릿에 이미지를 스토리 있게 혹은 짜임새 있게 구성해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줍니다. 이러한 느낌은 참고할 수 있는 사이트가 하나 또 있습니다. 이제 노트폴리오라고 해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3D 전문은 아니지만 여기에 뭐 영상, 모션 그래픽, 그래픽 디자인, 브랜딩 편집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서도 참고를 할 수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보이시죠? 여기 3D 그래픽, 여기도 3D 그래픽,
여기도 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보통 짜임새 있게 구성을 해주는 편입니다. 보시면 지금 이미지만 이렇게 연달아서 넣은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좀 분야는 다르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UI UX 쪽으로 가본다면 어떠한 이유로 뭔가 만들었고 어떠한 흐름으로 만들었는지, 그 다음에 무엇을 표현하려고 했는지 이렇게 깔끔하게 템플릿을 만들어서 작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템플릿들을 좀 참고를 할 때는 여기 노트폴리오에서 참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이제 어떠한 의도로 작업해서 만들었는지, 그 다음에 위에 영상을 담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어떠한 스토리보드, 이전에 저희가 매번 작업을 하기 전에 앞에서 다 그림을 그려봤었죠. 어떤 식으로 그림을 그릴 거고 어떤 식으로 모델링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떤 텍스처를 넣어서 어떤 느낌을 줄 건지 다 한번 그리고 작업에 들어갔었죠. 그러한 부분들을 이렇게 스토리보드를 먼저 그려줘야 되고요. 특히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요. 그리고 이제 어떠한 느낌을 주려 했는지 맨 처음에 스토리보드 간을 이렇게 담는 겁니다. 그 다음에 턴테이블, 이제 그 만든 모델링들이 돌아가는 애니메이션을 이렇게 넣어주기도 하고, 또 컨셉마다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어주고, 마지막으로 깔끔하게 배치하는 이 작업들이 바로 템플릿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템플릿에 넣어서 만든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많이 있죠. 특히 뭐 캐릭터들도 많이 있고요. 디테일 컷 한 장, 그 다음에 어떠한 의도로 만들었는지,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정사각형 사이즈로 만들어주고, 이제 조금 더 자유도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비메오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영상으로만 나온다면, 그다음에 인스타그램은 온전히 사진으로만 나온다면, 이런 노트폴리오 같은 경우에도 꼭 뭔가 전문적인 작업자가 아니어도 여기다 업로드 할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새로운 작업 업로드가 있어요. 여기에는 영상도 담을 수 있고 사진도 담을 수 있고 그것들을 이 한 장 안에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퀄리티 있게 느낌을 내고 싶을 때는 이 노트폴리오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유튜브에 올린다라고 했을 때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작업 영상들 중에 하나는 타임랩스입니다. 이제 모델링을 하시면 아시겠지만 최소 1시간에서 많게는 일주일에서 한 달이 걸리는 것 같아요. 뭔가 애니메이션까지 뽑고 전부 다 만드는 데까지. 이제 기본적인 작업들 하는데 보통 이 정도 기간이 걸리죠. 그래서 이것들을 전부 다 작업을 할 때마다 매번 녹화를 하는 거예요. 매번 녹화를 하고 전부 다 영상으로 이제 만들어준 다음에 빠르게 돌려서 타임랩스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영상들이 자주 올라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약간 프로그램들을 몇 개 추천해 드리자면 이제 편집 프로그램, 아마 타임랩스 같은 경우는 보통 편집을 거치지가 않기 때문에 속도만 편집을 하죠. 속도만 편집하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편집은 스마트폰에 앱을 사용해 주셔도 되고요. 요즘 많이 이제 나와 있으니까 스마트폰 앱을 사용해 주셔도 되고,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한 수정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이 프리미어 프로라는 어도비사의 이 프로그램을 추천드릴게요. 여기에 이제 이름이
애프터 이펙트 같은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는데 기본적인 작업들에서는 보통 프리미어 프로로 다 가능하기 때문에 프리미어 프로가 조금 더 가볍고 빠르고 쉬워요. 애프터 이펙트는 정말 무궁무진해요. 모든 게 다 가능하기 때문에 애프터 이펙트로 작업을 해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요렇게 편집을 이렇게 프로그램을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플랫폼별로 좀 차이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보통 유튜브에는 타임랩스나 강의가 많이 올라오고요. 그 다음에 비메오 같은 경우에 비메오는 좀 더 전문적인 영상 작업자의 결과물, 전문적인 영상 작업 결과물을 업로드하는 곳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는 이제 전 세계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인들도 있고 또 외국인들도 많이 있고, 일반적으로 영상을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3D 영상을 만들 때 만든 이후에 보통 이 비메오를 통해서 링크를 주고받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렌더링 이미지나 디테일 컷들, 렌더링 이미지를 자주 올리고 여기에서는 보통 감성적인 느낌을 좀 자주 담는 편이에요. 인스타 자체의 그 느낌, 특유의 느낌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전에 작업했었던 이런 아이소메트릭이 그러한 분위기를 많이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영상들이, 이러한 이미지들이 많이 올라오는 편이에요. 이렇게 훨씬 좀 아기자기한 느낌들이 있는, 귀여운 느낌이 있는 이런 모델링을 보통 인스타를 통해서 업로드하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노트폴리오를 주변에서 많이 사용하는 건 못 본 것 같아요. 3D 작업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편은 아니지만 이제 여기에는 일반적인 플랫폼이랑은 좀 다르게 영상과 이미지를 한 곳에 담을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인스타 같은 경우에도 영상과 이미지를 한 번에 담을 수는 있는데 한 페이지에 담기지는 않죠. 한 영역에 담기는 게 아니라 이미지 하나 그 옆으로 넘기듯이 이렇게 담을 수 있는 거죠. 여기에는 영상, 옆으로 넘기면은 디테일한 이미지, 또 옆으로 넘기면은 또 다른 디테일 컷, 이런 식으로 올리는 편이죠. 근데 노트폴리오 같은 경우에는 이 한 장 안에 영상이나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담기는 편입니다. 담길 수 있습니다. 담을 수 있습니다. 이 영역 안에 여기서는 영상, 여기서는 영상, 여기서는 이미지, 그 다음에 이 영역은 글을 또 몇 자 쓰고 또 다음에 영상이 나오고 또 이미지가 나오고, 이러한 조금 더 자유도가 높은 플랫폼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이런 형태로 만들고 이제 이렇게 만들면 퀄리티가 많이 높은 편이고요. 일반적으로는 보통 영상을 만들 때는 이렇게 링크를 공유하거나 아니면 인스타 주소를 알려주는 편입니다. 이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영상에서는 애니메이션이죠. 이러한 부분에서는
이제 영상 자체 편집 기술, 영상 편집 기술이 메인으로 잡혀져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거치고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굳이 거치지 않아도 돼요. 근데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포트폴리오 이 템플릿 안에 넣어주면은 훨씬 퀄리티가 높아 보이겠죠. 왜냐면 주고받을 때 결국 이미지로 주고받을 거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템플릿, 이 템플릿에 넣어서 글과 함께 담아주면은 훨씬 효과적으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와 같은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지 할 수 있는 그곳이 있습니다. 템플릿 사이트를 좀 공유를 해드릴게요.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미리 캔버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미리 캔버스에서는 웬만한 모든 디자인들이 여기에 다 들어와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템플릿을 눌러보면 프레젠테이션 형태든 아니면 동영상, 카드 뉴스 이러한 이미지들이 다 들어와져 있어요. 유튜브 썸네일이나 이런 부분도 다 이렇게 들어와져 있죠. 이런 것들을 쉽게 꼭 일러스트나 포토샵을 거치지 않고도 여기서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영상으로 좀 본다면 이렇게 템플릿이 있고, 이 템플릿을 왜 설명드리냐면요, 이걸 눌러서 이 템플릿 사용하기로 넘어가면은 무료 템플릿을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편집을 할 수 있고요, 이 가운데 영상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재생 속도나 구간 자르기, 뭐 불투명도 아니면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페이드, 스톱 모션 날아오기 여러 가지 효과들을 적용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통해서 좀 쉽게 만들어 볼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영상을 만들고 나서 여기 이렇게 영상을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영상 끌면은 파일을 업로드 하세요라고 있죠. 이 파일을 여기에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넣게 되면은 영상을 한번 재생시켜 보면은 아까 만들었던 영상이 여기에 템플릿에 맞춰서 들어가지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영상 작업을 거칠 필요 없이 이 미리 캔버스라는 곳을 이용하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퀄리티 높은 모델링을,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다른 것들을 좀 몇 개를 한번 볼게요. 이제 아까 동영상 같은 경우에서는 여기서 사용을 하실 수 있고요. 이 미리 캔버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좌측 상단에 보면은 이렇게 이 왕관 모양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 왕관이 있는 경우에는 프리미엄으로 결제를 해야 돼요. 여기 보시면 이제 평가판이라고 있고, 이제 이러한 기능들을 이 템플릿도 프리미엄이고, 프리미엄을 쓰게 되면 이러한 기능들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죠. 이제 이렇게 쓰게 되면 훨씬 퀄리티 높은 템플릿들을 쓸 수가 있고요. 여기 보면은 이 왕관이 없는 것들은 여기에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를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가운데에 영상을 넣어주고, 그리고 여기에 글씨도 다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줄 수가 있는 거죠. 오브젝트 어떻게? 이렇게 만들면은 자연스럽게 다 글씨도 들어가고 디자인이 알아서 다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이름을 적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퀄리티 높은 포트폴리오를, 영상을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운로드를 하면은 이제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쉽게 만들어 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영상이었지만 아까 인스타그램 같은 그런 디테일 컷도 만든다고 했었죠. 그런 곳은 상세 페이지나 이 프레젠테이션 템플릿을 이용해 주시면 돼요. 상세 페이지 템플릿을 한번 보면은 썸네일은 무시하고 보면은 글씨, 이미지, 글씨, 이미지 잘 들어가져 있죠. 그리고 컬러감도 다 맞게 들어가져 있어요. 이러한 방법을 여기서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른 것들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잘 배치가 되어 있고 컬러감이나 아니면 적절한 배치, 위치 이런 부분들을 참고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하나 더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템플릿의 프레젠테이션에 보면은 여기는 조금 더 퀄리티가 높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안에 보면은 이렇게 안에 깔끔하게 잘 정리되고 잘 배치가 되어져 있죠.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템플릿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컬러감이 문제나 아니면 이 뒤에 있는 이미지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배치해야 될까라고 고민을 한다면 이 미리 캔버스를 통해서 대략적인 느낌을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컬러감은 이렇게 사용하고 배경에는 이러한 컬러를 주는 게 좋겠구나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메인 컬러가 보라색이면 이 템플릿의 컬러감이나 배치가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러한 이미지를 이용해서 포트폴리오를 만들 때 좀 권장드리는 프로그램은 지금 보신 이 피그마예요. 이 피그마는 무료로 이용할 수가 있어요. 어도비사의 일러스트 아니면 포토샵 이런 것들은 다 이제 결제를 해야 되고 매달 구독을 해야 되지만 비용이 꽤 나가는 편입니다. 학생이 아니면은 월에 한 4만 원에서 6만 원 정도 나가는 편이에요. 전부 다 이용하는데요. 근데 이제 피그마 같은 경우에는 일러스트보다는 조금 더 약식으로 되어 있고 대신에 이런 배치 컬러 관련해서는 빠른 작업을 할 수 있고 또 무료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이 피그마를 이용해 보시는 걸 좀 권장을 드릴게요. 자, 여기서 그냥 대략적인 사용법만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 두 번째를 클릭하면 프레임이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데스크탑을 눌러보면은 데스크탑 이 사이즈가 있습니다. 혹은 이 프레젠테이션이라고 있는데
프레젠테이션의 슬라이드 16대 9, 1920 곱하기 1080 익숙한 사이즈죠. 눌러주면은 이렇게 하나 흰색 페이지가 만들어져요. 그럼 여기다가 렌더링한 결과물을 하나씩 하나씩 넣어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 제목의 영역을 잡아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작품에 대한 설명,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렌더링한 이미지들을 넣어주는 거죠. 하나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쪽에 크게 렌더링한 이미지를 넣어주면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아까 보여드렸던 노트폴리오나 그런 부분들처럼 이렇게 한 장 포트폴리오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앞에다가 맨 앞장에다가 이렇게 포트폴리오라고 적어서 놔주고, 혹은 보통 이쪽에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그 다음에 여기에 작업자명, 그 다음에 뭔가 소속이 있다거나 아니면 팀 같은 게 있겠죠. 그 다음에 이게 뭔가 연도나 이런 부분들을 적어줄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소속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적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디테일 것들을 하나하나씩 이렇게 담아주는 거죠. 여기에 이전에 만들었었던 게 예를 들어서 룸이 있겠죠. 룸. 여기서 3D 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이름을 최대한 간편하게 적어주는 게 조금 더 느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룸이라고 적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 만든, 제작한 일자, 그 다음에 뭔가 어두운 분위기의 방을 표현하려고 했고 등등 이제 쭉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의도로 이런 작품을 만들었다 라고 적어주는 거죠. 그리고 렌더링을 해주고 여기다가 렌더 이미지를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다음 장으로 넘어왔을 때 동일하게 가도 되지만 또 다른 느낌으로 간다면, 예를 들어서 한쪽에만 다 설명을 적어주고 이번에는 렌더링의 사이즈를 좀 이렇게 포맷을 바꿔줘서 이런 식으로도 담아줄 수가 있겠죠. 다음 장에서는. 그리고 뭔가 더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그러면 더 이렇게 길게 적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템플릿을 막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작업들이 어려울 때는 그냥 이런 미리 캔버스 같은 캔버스를 템플릿을 제공해주는 사이트를 이용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방법이나 주요 형태에 맞춰서 어떤 프로그램을 쓰고 어떠한
플랫폼에 업로드하면 되는지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다음 강의부터는 한번 이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